네, 반갑습니다. 인사이트 TV 7월 7일이고요. 지금 시각 오후 4시 56분입니다. 오늘은 시젠, 관심들 많으실 것 같아 갖고 시젠 주가 전망을 좀 해볼게요. 짤막하게. 그래서 일단 그 시젠 차트를 먼저 좀 이거부터 좀 볼게요. 그러면 일단 차트 오늘 13.81%로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는 89,800원이고요. 오늘 거래량이 좀 터졌죠. 보이시죠? 그래서 좀 이런 상태인데, 일단 시젠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동안 시젠이 많이 좀 하락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2021년 6월 10날 거의 59,700원 또 바닥을 만들었다가 최근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차트 모양을 먼저 좀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 잘라가지고 올라왔다가 살짝 옆으로 기었다가 살짝 밑으로 빠졌다가 오늘 13.8% 쭉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 잠깐 수급을 먼저 좀 볼까요? 수급? 수급을 좀 볼게요. 자, 매매 동향. 수급을 좀 보면은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죠? 터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 7월 7일이죠. 그래서 820만 주 엄청 터졌네요. 거의 8배 가까이 터졌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뭐 일단 그 증권사 지금 그 창구를 보면 일단 뭐 크게 별다른 건 없어요.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별다른 게 없고, 그죠? 뭐 570만 주, 550만 주 거의 삐까삐까 해요. 그리고 그 수급을 다시 한번 좀 보자면, 저는 오늘 좀 뭐 며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오늘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7월 7일 오늘 아까 얘기했죠. 820만 주 터지고 외국인 기관 오늘 다 들어왔다. 기관은 3일 연속 들어오고 있었고 외국인은 조금 한 5일간 팔다가 오늘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당분간 뭐 지켜봐야겠지만 이 수급은 좀 수급 상태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당분간 좀 더 들어와 줄 것 같다, 그런 기분이 좀 드네요. 그런 예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뭐 감히 제가 또 감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감히 주가 그 흐름을 예측해 보자면 단기간 며칠은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다시 그려보면 다시 구간 자르고 다시 상승, 약간 조정, 살짝 하락, 오늘 반등 났는데, 추가적으로 더 그려본다면 당분간은 좀 최소 며칠간은 계속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최소한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보면 내일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간은 그래도 추가 상승이 더 나올 확률이 높다.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제가 감히 좀 더 길게 이 앞으로 예상되는 그 주가 차트를 좀 그려보자면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되냐, 제가 감히 그려본다면 다시 한번 자르고 상승 이렇게 됐죠. 그리고 살짝 3일 거래일간 살짝 빠졌다가 오늘 급반등.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내일하고 모레 정도 추가 상승 나왔다가 다음 주가 이제 고비겠죠. 다음 주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시즌의 주가 향방이 결정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주는 뭐 조금 더 상승이 나오거나 횡보가 나오거나 아니 뭐 하락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다음 주에도 뭐 그렇게 뭐 뭐랄까 그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추가적인 뭐 그 아주 깊은 하락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역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 뭐 그 급등까지는 아니어도 다만 2~3%라도 상승이 나올 확률은 높다, 그렇게 보고요. 근데 좀 제가 좀 이거 꼭 좀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은요, 그 갖고 계신 분도 그렇고 지금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러면은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절대 길게 보지는 마시라. 시제는 길게 보고 묻어둔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럴 성격의 주식이 아니에요. 물론 시젠 자체가 나쁜 회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회사인데 아시죠? 예.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늘 왜 급등이 갑자기 나왔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짧게 보고 대응하라는 이유는 왜 짧게 보라고 하냐면, 이건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중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뭐죠?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얘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면 방향은 같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당분간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여전히 델타 바이러스가 활개를 치고 다닐 것 같긴 하다. 예, 확산세가 줄어들 것 같진 않다. 근데 그렇다고 뭐 이게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내내 계속 확산 추세로 갈 거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건 좀 확률적으로 그러기에는 좀 힘들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단기로 봐야 된다. 그래서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그 확산세가 주춤하거나 오히려 확산세가 감소가 돼버리면 시젠도 주가도 덩달아서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짧게 보라, 그런 얘기 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이번 시간은 제가 시젠 주가 전망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좀 성격 급하신 분들, 예, 빨리빨리 얘기 좀 해, 결론부터 얘기해봐 이러실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이제 결론은 그렇고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그랬죠? 시젠은 짧게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시젠의 주가 향방 운명은 이거 참, 이거를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예, 코로나19 그 변이 바이러스, 특히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이 키를 쥐고 있다. 예? 그래서 시즌 주가 전망 첫 번째. 그래서 코로나19의 지금 이 확산 현황을 당분간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거를 좀 체크를 해보자. 오늘 거를 좀 볼까요? 오늘 거를 보면은 지금 오늘 7일인데 7월 6일 거죠. 어제 거죠. 오늘도 1000명 넘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아직 뭐 최종 결과는 집계는 안 됐지만, 근데 어제 거 보니까 갑자기 1000명이 넘어버렸어요. 국내 발생 1168명. 7월 5일만 해도 700명대였는데 갑자기 거의 2배 가까이 점프를 해버렸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이거 참 상황이 아주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시즌 투자자라고 해도. 근데 추가적으로 좀 보면 6월 27일에서 7월 3일 나온 감염자 중에 649건을 분석을 했대요. 그랬더니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이 50.1%다. 큰일이네. 2명 중 1명이다 이거예요. 현재까지 델타 변이 누적 감염자는 951건 있고, 앞으로 이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참,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래서 알파 변이, 영국발 알파 변이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전파력이 1.6배가 더 높대요. 그리고 입원할 확률도 2.2배, 2배가 넘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변이 바이러스네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죠, WHO에서 발표를 한 거를 보면 7월 2일 기준으로 전 세계 98개국에서 델타 변이가 발견이 됐대요. 전 세계가 몇 개 나라가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30개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잡아서 전 세계 국가의 약 50%야. 50%. 절반.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또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약 3만 명에 육박하고 있대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좀 보니까 이 코로나 확진자 주요 시점은 2020년 작년 2월 28일 겨울이죠. 909명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 작년 12월 24일 1240명, 지금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7월 6일 어제 1168명. 그래서 2020년도 12월 24일에 피크를 찍었는데 하루 일일 신규 확진자가 1240명인데 어제 거의 이거를 따라잡았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에 띄는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제가 더 심각하다고 그러냐면, 2020년 12월 24일은 이게 겨울입니까 여름입니까? 겨울이잖아요. 근데 원래 겨울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이 겨울하면 기온이 낮고 건조하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더 활개를 치고 다니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감염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름에는 2020년 12월 24일에 7월 5일 9월 9명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 12월 24일에 7월 5일 9월 9명이었어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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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24일에 7월 5일 9월 9명이었어요. 그래서
습도가 높고 즉 습하고 기온이 높잖아요. 덥잖아요. 그럼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안 좋아요. 그래서 원래 이게 좀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 마련인데 감염자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는 야 맘먹잖아. 1240명 1168명. 그러니까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력한 바이러스, 그 생명력이 얼마나 질기다는 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확산세가 야 뭐 두고 봐야겠지만 쉽게 꺾일 것 같진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상가상이 있죠. 설상가상. 눈 위에다가 서리가 또 내려. 최근 확진자의 대부분이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인데요. 이들 중에 대다수는 백신을 단 한 번도 안 맞은 상태랍니다. 예. 이거는 뭘 의미해요? 예? 확산 기세가 지속될 거다 당분간은. 그래서 1차 접종률 현황을 보면 20대가 10.5%, 10명 중에 1명, 30대 20.5%, 10명 중에 2명, 40대 100명 중에 13명, 50대 100명 중에 12명. 굉장히 미미하죠. 그래서 정부가 그 백신 접종 계획 로드맵에 의하면 55세 이상 350만 명이나 된대요. 이분들의 1차 접종은 이달 7월 26일부터 시작하겠다. 근데 아직 20일이나 남았잖아요. 20일, 19일, 20일이나 남았는데 야, 그 안에 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이 되면 이거 따라잡질 못하네. 백신 접종률이 확산세를 따라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델타 변이 확산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죠. 예, 그래서 정부도 제가 보기엔 약간 우왕좌왕,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1차 접종 완료자의 2차 접종해야 될 시기가 또 도래했어. 설상가상. 그래서 정부는 2차 접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1차 접종률은 늘어날 리가 별로 떨어지겠네. 지금 뭐야 그 말은? 백신 한 번도 안 맞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큰일이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결론부터 시젠 주가 전망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요. 마무리하면 시젠 자체에 뭔가 그 큰 개별 악재만 터지지만 않는다면 내일하고 모레, 그리고 좀 더 길게 본다면 다음 주 정도까지는 그래도 여기서 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 같다.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짧게 보셔라. 예?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신규 매수자가 됐건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됐건.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좀 보면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요 구간은 이렇게 좀 선을 그을 수 있는데 여기서 뭐 제가 보기에 내일이나 다음 주에 갑자기 뭐 그냥 훅 떨어지면서 그냥 급락이 나올 확률은 좀 낮다. 왜 그렇게 이렇게 급락이 나오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개별 악재가 터지든가 그 코로나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확 줄어든가 이래야 되는데 뭐 그럴 확률은 좀 너무 낮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셨죠? 근데 이거는 짧게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또 반복해요. 짧게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뭐 길게 뭐 묻어두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구간 시점이 그럴 시점이 아니라는 거 명심해 주세요. 예,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